안녕하십니까. 선우원숙님과 유영재님의 궁합을 보겠습니다. 사주팔자, 즉 자평학의 핵심적인 가치 내지 사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민주주의의 상권분립의 원칙인 견제와 균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견제라는 수단, 도구를 써서 팔자의 균형을 잡아나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견제 도구 수단은 바로 억강부약이다 라고 합니다. 강한 것은 억제하고 약한 것은 부조, 도와준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팔자가 균형이 잡히겠죠. 팔자의 균형은 팔자 내에서 어떤 양상을 띠는지는 팔자의 용신과 희신과 상신 등등을 보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적인 요인이 팔자의 균형에 많이 관여를 합니다. 특히 어떠한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이라는 것은 에너지, 즉 사주, 팔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주와 내 사주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 상호 작용을 보는 것이 바로 궁합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작용을 해서 팔자의 균형을 잡아주면 좋은 궁합이고, 균형을 흐트러뜨리면 나쁜 궁합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무선띠와 무선띠가 합이 되고 충이 되고 원진이 돼서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자평학의 궁합이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사자의 사주를 먼저 알아야 궁합을 맞춰볼 수가 있겠죠. 자, 영재님의 사주는 경금이 해월 10월 달에 나서 식신격의 사주입니다. 그런데 천간에 개수가 이렇게 쌍투를 해서 상관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진짜백이 상관입니다. 진상관입니다. 진상관은 설기태심하다라고 합니다. 내 기운이 많이 빠져나간다 이런 뜻이죠. 진상관이 그래서 행상관을 하게 되면, 행운에서 또 상관을 만나게 되면 좀 심하게 말해서 필패다라고 합니다. 필사필멸이다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앞면에 행운에서 인수를 만나게 되면 필발이다 했습니다. 반드시 발전한다. 바로 이런 운입니다. 자, 이 사주는 금수상관하니까 희견관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병화와 정화를 동시에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병화는 태양입니다. 조후, 기후를 풀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정화는 직접적으로 이 경금을 재련성계합니다. 정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간목이 있어야 되는데 해중에 간목이 있다, 묘중에 간목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실을 모르기 때문에 원명에서는 정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운에서는 미중정화, 오중정화, 정화가 이렇게 투출되고 나타나서 벽갑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에서 더 급한 것은 뭡니까? 수가 많아서 문제입니다. 수를 막아주는 토, 그 중에서 무토가 와서 토곡수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견제죠. 억강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무토는 금을 도와줘야 됩니다. 경금을. 부약이죠. 그렇게 되면 균형이 잡히는데 무토가 없다. 무토가 없으면 상관이 정제되지 않았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상관이라는 것은 무슨 성분입니까? 자유분방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유분방. 긍정적인 의미입니다만 부정적인 의미는 뭡니까? 자기 멋대로. 매사가 자기 위주로 말도 행동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이런 것을 안다면 부단한 노력으로 개선해 나가면 좋아집니다. 남자의 상관은 거칠다는 면이 있습니다. 거칠다. 여자의 상관은 까칠하다.
가지를 놓고 한번 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이 팔자는 결론을 내린다면은 팔자의 병은 물이 많은 것이 병이야. 수다한 것이. 자, 원숭님의 팔자를 보게 되면 경금이 자월달, 동지달에 나서 역시 금수상관인데 병화 태양을 봐서 조우를 하고 실을 모르기 때문에 정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토, 횟수를 만났죠. 진토 이렇게 됩니다. 해자축, 신자진, 수국이 돼서 수가 많습니다. 이 정화가 있어야면 직접적으로 나를 따뜻하게 하는 난방장치가 되는 겁니다. 재련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나의 옆에서 직접 나를 보듬어주는 난구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태양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태양은 바로 꿈입니다. 꿈 많은 소녀와 같은 영혼을 지닌 주인공이구나 하고 알아볼 수가 있죠. 꿈 많은 소녀 같다. 정화를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너무 춥습니다. 이것을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야한 냉검이라고. 추운 밤에 냉검. 이부자리가 차다. 난방만 켜면 되는데 왜 찰까요? 바로 나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사람이 없구나. 옆에 사람이 있어도 이것은 평관입니다. 평관은 뭡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태양입니다. 자기 잘난 맛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공허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은 이 팔자도 어떻습니까? 팔자도 병이 수다한 것입니다. 이 팔자도 상관이 정제되지 않았습니다. 남명에서 상관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거칠다라는 면이 있습니다. 여명에서 상관이 정제되지 않으면 까칠하다. 자, 거친 남자와 까칠한 여성분이 만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관의 기본적인 긍정적인 면은 굉장히 세밀하고요. 친절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고쳐나간다면 장밋빛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궁합을 더 확실하게 보면은 계묘 생이죠. 계해입니다. 경신이죠. 이 팔자에다 비록 3주지만 여성분의 팔자를 올려보는 겁니다. 경진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신자진 수국이 되죠. 여기는 뭡니까? 병을 띄우고 여기는 자수를 띄웁니다. 이렇게 되면 해자축 수가 되죠. 신자진 수국이 됩니다. 여기 또 뭐가 있습니까? 기해가 됩니다. 기해. 이렇게 되면은 온통 팔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 팔자가 많이 깨지게 되겠죠. 여기는 기토는 해묘미 목국이 돼서 찔리고 이 병화는 개수 2개에 그대로 흑운 차일이 됩니다. 물이 많으니까 양금이 자 금끼리는 많은 자범이 좀 있겠죠. 자범이 있으면서 수다하니까 물이 많으니까 금이 침몰하는 겁니다. 수다검침하는 겁니다. 물속으로 퐁당 빠진다. 그래서 궁합은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는 데까지는 열심히 살되 상관이라는 이 장점을 살리면 됩니다. 상관의 단점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장점을 살리면 두 분 다 굉장히 아기자기합니다. 이것을 살려야 되겠죠. 자, 여기서 결론을 내리면서 보게 되면 선원숙님은 건강을 좀 유의해야 됩니다. 병화가 대운에서 개미대운을 만났습니다. 일단 흑운 차일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검은 구름에 가려졌다라는 뜻입니다.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되죠. 그런데 세운에서 올해 계묘가 또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름 속으로 태양이 들락날락 하면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좋았다 나빴다 어떤 사람인지 심중을 종잡을 수가 없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는 횟수하고 원명에 이렇게 해묘이 목이 되죠. 목이 되게 되면은 바로 이 사주의 중요한 포인트에 무토를 극합니다. 그러나 미중에 정화가 있어서 병화를 받쳐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허군 차일이 되어 있는 중에 신유달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제가 좀 주의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양력으로는 8월이고 양력으로는 9월이고 음력으로는 8월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병화가 이렇게 합의돼서 봉신방급을 합니다. 합급합니다. 구름 속에서 들락날락 하던 이 병화 태양내 난군님이 이 신금하고 합의돼서 가버린다는 뜻입니다. 꼭 다른 여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올해는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두 분 다 상관이니까 상관은 관을 칩니다. 상관 경관하는 대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별수입니다. 이별수입니다. 특히 여명에서 상관이 들어오면 치명적인데 그래도 이 병화가 유지되고 있다가 이 신유달로 가게 되면 합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유금이 위충하면서 여기를 쳐버리니까 사주에 있는 수, 즉 상관이 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상관이 강력하게 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유금은 뭡니까? 병화의 사궁입니다. 죽을 사자죠. 실제 나이 먹은 분이나 중병의 덤보는 이때 딱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아직 젊으신 분이고 건강하니까 이때 건강이 나빠집니다. 나빠지든지 아니면 죽을 사자니까 죽을 맛이다라고 할 정도의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죽을 맛이다 라는 일을 겪게 되죠. 자, 이것을 미리 알고 하나하나 대처 대응해서 상관의 장점을 살려서 장밋빛 인생을 구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두 분의 궁합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